예, 8월도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고요. 또 주 초반인데 다소 좀 부담스러운 흐름들로 주가가 전개됩니다. 최근의 상황들 정리해보고 시장의 포인트 잡아보죠.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신한은행 IPS 전략부 윤종석 수석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결국 이제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금토위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또 환율 동향이 궁금한데요. 이런 금융시장의 변수들 점검하겠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네, 주말에 좀 밀렸었고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못 뚫고 좀 밀렸다. 상승이 네, 좀 반등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높습니다. 윤 수석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S&P 500 지수가 지난 이제 6월 16일 3,666점 한 77을 기록하면서 좀 연저점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S&P 500 지수가 반등에 나서며 8월 16일에는 4,305.2를 기록하면서 이제 6월 16일 저점으로부터 약 한 17.4% 상승했고요.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후반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바짝 다가선 뒤에는 상승 탄력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났던 배경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8.5%를 기록한 데 따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7월 FOMC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좀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입니다. 7월 FOMC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월가의 한 인사가 제게 7월 FOMC 분명히 좀 매파적인 것 같은데 왜 시장은 비둘기파적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진다면 일단은 즐기되 높은 밸류에이션의 기술주는 이번 기회에 던져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요. 7월 FOMC 이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볼 때 시장이 기대하는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단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단서를 찾자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나 의사록에서 나온 애썸 포인트,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정도 같은데요. 이 썸이란 게 사실은 이제 가까운 시일이 좀 될 수도 있지만 먼 미래,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썸 포인트를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 것 좀 같은데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고려했을 때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7월 CPI가 8.5%를 기록하며 전월 9.1%보다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을 키운 것은 긍정적입니다. 7월 CPI가 낮아진 데는 국제 유가의 하락 영향이 큰데요. 그러나 이제 상품 물가 상승세는 꺾인 모습이지만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택 가격 상승을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이제 후행 반영하는데요. 주거비 등으로 인한 높은 물가는 좀 상당 기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하는 스티키 프라이스 CPI라든지 클리블랜드 연은이 발표하는 트림드 민 프라이스 CPI를 보게 되면 7월에도 피크아웃이 아닌 여전히 좀 상승한 모습인데요. 인플레이션의 최악은 7월에 좀 지나갔기를 바라지만 시장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상당 기간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것, 이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이 이끄는 현재 연준은 1970년대 아서 번스 연준이 했던 그런 실기를 좀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요 둔화를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지속적으로 지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파적 스탠스를 지속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베어마켓 랠리 기간 동안 배드 이즈 굿, 굿 이즈 굿 이렇게 받아들였던 시장 참가자들이 앞으로는 좀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지속 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CFRA 리서치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13번의 베어마켓에서 S&P 500 지수가 하락폭의 50%를 되돌렸을 때는 단 한 번도 다시 새로운 저점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S&P 500 지수는 8월 12일에 1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떨어졌던 하락폭의 50%를 회복했었는데요. 다만 하락폭의 50%를 회복한 뒤 이후 90일간 상승했던 빈도는 한 69% 정도 되기는 하지만 평균 상승폭은 1.6%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통계치가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참고해 볼 만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다행히 CME 그룹에서 조사하는 그 페드워치라는 거에 보면 75보다는 50pp 인상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높고요. FOMC 의사록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발표가 됐고 이제 잭슨홀 미팅인데요. 잭슨홀이 이제 홀 이름이 잭슨홀이 아니고요. 와이오밍의 잭슨홀이라는 그 휴양지 같은 곳이죠. 거기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 뭐 이런 그 그루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뭐 이렇게 정책을 막 얘기하는 곳은 아니에요, 사실. 잭슨홀 미팅인데 이번에는 조금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 일단 보통 이제 FOMC 의사록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은 뭐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FOMC 의사록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 FOMC 발표 직후에 이제 발표되는 성명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장의 기자회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명서에서 그 외에 좀 다른 것은 없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의사록에 보통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지난주 공개된 이제 7월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을 좀 재확인시켜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은 뭐 통화 정책 방향과 관련한 좀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알려진 것들을 좀 재확인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다만 7월 FOMC 이후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앞서간 것을 좀 생각했을 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기 위해서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이제 6월에서 8월 시행한 월 47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 QT보다 2배 늘린 월 950억 달러 규모의 QT가 좀 시작이 되는데요. 주택 저장 증권이라고 하죠. 이제 MBS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는 월 350억 달러씩 줄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기 도래하는 MBS가 월 350억 달러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MBS를 월 350억 달러까지 QT하려면 MBS를 매각해야 하는데요. 파월 의장이 MBS를 매각한다면 사전에 시장에 좀 알리겠다라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MBS 매각을 이야기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일부 연준 인사가 군불대기식으로 좀 언급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죠. 근데 뭐 잭슨홀에서 굳이 뭐 금리를 앞으로 강하게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은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유럽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언론 신문을 보겠지만 뭐 라인강의 바닥이 드러나고 2차 대전 때 뭐 독일 군함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죠? 네, 맞습니다. 무슨 가려졌던 그 유적이 드러나고 이런 상황으로 폭염과 가뭄이 굉장히 유럽 쪽, 중국도 그렇지만요. 유럽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지 어느 쪽으로 영향이 갈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좀 천연가스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뛰니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덩달아 함께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와중에 이제 러시아 가스프롬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마냥 노르트 스트림 1 가스 공급 중단 소식을 또 발표했습니다. 가스프롬은 가스터빈에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며 오는 31일부터 이제 3일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고 있는 거죠, 가스프롬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 7월에 이제 10일간의 좀 정기 점검에 이은 것인데요. 러시아 이제 대유럽 가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 불러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뭐 유럽 천연가스에 있어 근데 진짜 문제는 이번 겨울입니다.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올 겨울 이제 난방과 전력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을까지 가스 재고율을 90%까지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송량 축소와 미국 프리포트 LNG 터미널 화재 사고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들자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양 천연가스를 웃돈 주고서라도 가져가면서 재고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폭염과 가뭄은 에너지 수급 상황을 더욱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라인강은 이제 유럽 내 특히 독일 내륙 운송의 한 80% 내외를 차지합니다. 가뭄으로 라인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유럽 내 물류 차질이 심화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이제 석유 제품 운송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 내륙 물류 비용이 급등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전력 생산 부족으로 도매 전기 가격도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력 가격의 상승은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지금 높일
그런 요인인데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올 겨울 난방비와 전기료를 좀 감당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소비 위축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경제는 올 겨울 이제 에너지 난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성장 부진을 겪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럽 경제의 부진은 유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유로와 약세로 좀 이어지면서 또 글로벌 달러 경기라든지 강세를 이발하죠. 예. 네, 맞습니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유로화 같은 경우에 달러화와 이제 패러티 수준에 거의 근접을 또 했습니다. 1대1.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제 지난 주말 108을 상회하기도 했고요. 네. 거의 20년 내 지금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달러 강세는 그거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원화 약세를 또 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오전에 달러 환율이 1,338원을 또 돌파하기도 하였는데요. 좀 단기적으로는 한 1,350원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참 어떻게 개입하기도 어렵고 이게 이제 외부적인 상황이라 어렵고요. 에너지 러시아 쪽에서 이제 에너지 대란 가능성도 얘기하셨으니까 또 미국은 이제 인플레 감축법 나오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국내 에너지주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현재 그 유럽에서의 전력난 자체가 예. 이제 공급 부족으로 사실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요 위축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공급 확대를 통해서만 이제 관리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현재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앞으로 좀 향후에 좀 카펙스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에너지의 뭐 생산, 그다음에 공급, 수송 이런 전반적인 확대가 좀 카펙스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도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투자를 좀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요인인데요.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최근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좀 신조어가 떠올랐습니다. 태조 이방원 중에서 태양광, 조해 조선, 이해 2차 전지, 원의 원자력 관련 업종들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카펙스 확대라든지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인데요. 근데 이제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좀 투자에 앞서서는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장밋빛 전망 속에서 과도하게 이제 숫자들이 좀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숫자들이. 그래서 그런 미래의 숫자에 좀 현혹되기보다는 현재 숫자가 좀 찍히고 있고 그리고 지금 향후의 성장성과 정책 수혜가 함께 기대되는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산이 태조 이방원이라고 키워드가 붙여진 쪽에서 방산을 빼신 거는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나머지 4개가 다 이제 에너지랑 관련이 돼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금통위 얘기 좀 먼저 하고 금융시장 전략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금통위가 있어요. 지금은 지난번에 이제 50bp를 올렸고요. 이번에도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올릴 걸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별 시장 영향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이제 25bp 인상을 네.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의 그런 발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3분기에서 4분기 초 물가 피크아웃 전망하에서는 점진적인 좀 금리 인상이 이렇게 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연말 2.75%에서 3% 수준의 기준금리는 합리적이다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전년 대비 6.3%를 기록하면서 좀 고점을 높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유가의 하락 등으로 인해 3분기에서 4분기 초에는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연말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에 가 있을지에 대해 사실 더 궁금해하는 모습인데요. 시장 컨센서스가 2.75%냐 3%냐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25bp 인상 그리고 10월에 25bp 추가 인상, 11월에는 동결하여서 연말 2.75%가 되는 것을 좀 기본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연말 2.75%를 기본 시나리오로 예상하는 이유는 4분기 초에는 물가 피크아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며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이자 부담 증가도 좀 고려해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11월에 25bp 추가 인상해서 연말 3%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 시장 충격은 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연말 3%까지 선반영 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금통위에서는 이제 수정 경제 전망도 함께 내놓는데요. 지난 5월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7%, 물가 전망치는 4.5%로 예상했었는데요. 예.
이번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좀 하향 조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가 전망치는 5%대 초반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의 통화 정책 결정과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한 것도 사실은 다 좀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국내 증시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가야 합니다. 가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부진으로 인해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올해 안에 좀 해소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는 이제 마이크론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1분기 이후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개선 시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주가는 이제 호재와 악재를 선반영하여 먼저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대형주들의 주가가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함께 지수 자체도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짧은 시계열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지수 레벨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적 위주의 좀 개별 종목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그에 좀 맞춰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보다는 네, 종목 장세 말씀하신 이슈 중에서도 또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시황의 해설자들 신한은행 IPS 전략부 윤종석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